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게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몸과 마음 잘 지켜내셨나요? 몸이 피곤하고 아플 때도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린 얼마나 회복 탄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체크할 수 있죠. 그 일상생활에서 식사를 잘 하고 잠을 충분히 자고 매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동받고 운동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밖은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직통으로 뚫고 나간다고 하니 지나갈 동안에 비 피해나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긴밀하게 들어오지만 당신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휘두르고 있지만 인격적인 당신은, 마음이 넉넉한 당신은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의도로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넘어가고 있죠. 나중에 가면을 벗어던져 버리고 흉악한 본심을 내보이기까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조종하고 사냥개가 먹잇감을 물고 마음껏 흔들어 버리기 전에 당신을 휘두르고 있다는 증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할 때도 있고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말해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난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나? 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야 다음번에 실수를 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마음을 먹고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 모욕, 조롱하고 있어요. 그럼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휘두르려고 하는지 미리 징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의 존엄성을 침범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지켜온 가치관, 정체성 등을 은밀하게 깎아내리고요.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비난은 일반 사람들의 비난과는 다르죠. 상대방이 자기보단 열등하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비난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열등하게 만들므로써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인간관계를 평등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하인의 관계, 즉 상대방을 노예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평소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TV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책 읽는 것을 보면서 나르시시스트는 혼자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책을 읽는다고 뭘 제대로 할 줄 알겠어? 읽기만 하면 뭐해? 청소도 하나 할 줄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책 읽는 거하고 청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갖다 대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처음에 당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할 거예요.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는 또 비난합니다. 내 직장에 있는 애가 말이야 사무실 청소 하나도 못하면서 시간만 있으면 앉아서 책을 읽고 있지 뭐야 멍청한 것이. 그러면 당신은 그때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질 것이며 의아해 할 것입니다. 나도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내 앞에서 책 읽는 사람들을 자꾸 모독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지? 그 다음 단계로 나르시시스트는 인상을 쓰면서 여기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라며 손가락으로 먼지를 쓸어 보이며 말하면서도 자신은 청소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면서 말로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청소를 하게 되든가 아니면
더 하기 싫어서 안 하든가 할 것입니다. 청소를 하게 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조종 방법이 먹혀들었다는 승리감에 쾌재를 부를 거고요. 청소를 계속 안 하면은 할 때까지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모욕과 비난을 계속하는 수법으로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 휘두름을 당하면서 자신의 인격 모독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르시시스트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친절한 척 다가서죠. 그러면 당신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모욕과 비난을 잊어버리게 되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조종 강화에 들어갑니다. 서서히 늪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당신을 외톨이가 되게 하여서 인간관계에서 고립되게 만듭니다. 당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다면 그건 당신 옆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이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중에서 시기, 질투, 또한 이기심이 원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잘못된 것처럼 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나르시시스트의 조종 소행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면 회방을 놓게 되고요. 화를 내면서까지 심하게 시기 질투를 하게 되죠. 이들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결국은 단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파렴치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해댑니다. 오직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죠.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여서 그런 못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아니면 나르시시스트가 너무 외로운 사람이라서 그런다고 좋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사랑하면은 절대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상대방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당신의 감정까지도 지배하게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웃긴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어서 마음껏 웃고 있는데 나르시시스트는 싸한 표정과 비꼬는 표정을 지으면서 함께 웃지도 않고요. 오히려 웃는 당신을 비난한다면 나르시시스트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고통이거든요. 충분히 사랑받거나 충분히 수용받아 본 경험이 없는 그들은 철저히 당신의 감정을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기쁜데도 기쁨을 감추어야 하고 슬픈데도 마음껏 슬퍼하지 못하며 즐거운 일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사겨야만 하는 몸과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오게 되죠. 우리 인간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무기력과 우울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와요. 비폭력 대화의 창시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본성은 서로의 삶에 기여할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그것이 본 모습이고 약탈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부정적인 환경과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들의 왕인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새가 바로 까마귀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까마귀는 독수리 등에 앉아서 목을 쫭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싸우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죠.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대신 날개를 쭉 펴고 최대한 높이 날아오릅니다. 독수리가 더 높게 날수록 까마귀는 숨을 쉬기 어려워지죠. 결국 까마귀는 산소가 부족해서 떨어져 버려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까마귀는 스스로 떨어지게 되고 독수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더 멋진 삶의 여행을 위해서요. 이처럼 까마귀가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 있으려면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어야 하죠.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더 이상 쪼아대지 않도록 당신은 당신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당신 자신을 지키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몸과 마음 잘 챙기시고요.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끼셔서 건강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